안녕하세요. 서울이건 치과 원장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니 심미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니는 우리가 씹어 먹을 때 잘라 먹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이럴 때 심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앞니가 벌어져 있거나 뭐 깨져 있거나 모양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환자로 오셨을 때 처음 대화를 해보면 웃는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걸 우리가 좀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니가 벌어져 있거나 모양이 좀 좋지 않으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뭐 사회생활 할 때 자신감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 케이스를 보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보여드릴 환자분은 이제 17세고 뭐 고등학생 여자 환자였어요. 그래서 환자분 교합을 보면 부정교합이 좀 굉장히 좀 심한 친구였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 옵션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실 첫 번째 치료 옵션은 이제 교정 치료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자분이 앞니만 개선을 시키고 싶을 때는 라미네이트라든가 레진으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교정 치료가 조금 더 환자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환자분은 이 자기 치아를 최대한 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서 오셨어요. 이미 좀 이 레진 빌드업이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제 오늘 레진 빌드업을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고요. 일단 자기 치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레진 빌드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첫 사진 보면은 치아가 너무 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 끝에 있는 울퉁한 부분, 이 마멜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이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삭제를 해주고 양쪽의 길이를 맞춰주면서 벌어져 있는 부분들을 레진으로 당일날 마무리를 했고요. 결과물로는 이렇게 좀 괜찮게 나왔죠? 사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하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환자분이 사실 좀 감정 표현이 별로 없었던 친구인데, 이 방퍼 벗고 거울 처음 딱 보는 순간 이 웃는 모습을 확 보여주거든요. 저희가 되게 뿌듯합니다. 이런 케이스 이제 원장들이 하고 나면요, 먼저 카톡방에 올려요. 단톡방에. 자랑하려고. 잘했지? 전치부의 심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진 빌드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라미네이트도 아주 사실 좋은 치료 옵션이에요. 저희도 치과 치료할 때 저희 치과에서도 라미네이트, 레진 빌드업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환자분의 케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조금 더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치료가 끝나는 장점도 있는 데다가 비용도 조금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레진 빌드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레진으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은 그 원장 손을 좀 많이 타는 과정이에요. 당일날 이제 재료를 하나씩 붙여넣어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인데, 문제가 이때 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되거나 탈락되거나 아니면 2차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치료예요.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서 술식의 기준을 아주 잘 지켜야 되고, 마지막 단계 이제 폴리싱 작업도 꽤 시간이 드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하나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이제 40대 남자분이고, 이게 아래 앞니 쪽에 작은 앞니랑 송곳니 사이가 좀 벌어져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도 이제 미용 문제로 이거를 좀 개선을 시키고 싶어서 여러 치과를 다니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분은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았던 케이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환자분의 치아 상태라든가 이런 악궁의 상태를 봤을 때 교합력이 좀 세기 때문에 레진 치료가 조금 버텨줄까라는 어떤 걱정이 됐는데, 이분은 크라운 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아 삭제를 한다고 한다면 하기가 망설여지고, 일단 그 전 단계로 레진으로 한번 막아서 모양을 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레진 치료를 하게 됐고요. 보시면 이제 뭐 치석 입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습 과정이 어떤 거냐면, 고무 막 같은 거를 끼워서 이 침이 올라오는 걸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습기만으로도 이 레진 치료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레진 할 때는 방습을 하기 위한 러버댐이라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이걸 하고 이제 손으로 좀 쌓아 올려서 모양을 만들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당일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기준만 잘 지켜준다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좀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교합이 좀 세기 때문에 저 부위에 최대한 이제 교합력이 가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둘 다 좋은 치료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나이를 먼저 봅니다. 일단 이 환자분이 좀 어리고, 그리고 레진 치료를 예전에 받다 보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레진 빌드업을 권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앞니 쪽에 심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쭉 해놨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악공이 계속해서 좀씩 변화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20대 한 후반까지도 성장을 하면서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용도 좀 높고 고생을 해서 이제 라미네이트를 이쁘게 해놨는데 이 고른 치아들이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 사실 좀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삭제 안 하고 할 수 있는 레진 빌드업을 먼저 해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레진 빌드업이 아니라 라미네이트를 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기존에 레진 치료를 한번 했다가 변색이나 탈락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했다가 이제 깨져서 재치료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라미네이트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해보고 파절된 거를 제거할 때 자기 치아랑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치아 삭제가 조금 돼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안정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보여드릴 환자분은 이제 라미네이트 파절돼서 재치료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 치아 삭제가 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 라미네이트 제거하고 본을 떠서 그대로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벌어져 있는 부위를 레진으로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오래 쓰시다 보니까 기존 레진이 파절되고 조금 변색돼서 재치료하셨던 케이스예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레진 제거하고 전체적인 치아를 조금씩 모양을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오래 쓰셨던 분들은 기존 치아 자체도 좀 파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살짝 걷어내고 라미네이트를 치료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심리적인 만족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진 빌드업을 하는 것보다 라미네이트가 조금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은 게 우리 라미네이트 디자인할 때는 이제 기공소에서 3차원적으로 돌려보면서 모델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아름다운 조화를 잘 맞는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크라운 치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양이긴 해요. 한 1.5mm 정도? 이거보다 더 작게 삭제도 되는데 교합력이 세면 두께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저 삭제가 많으면 부러지기도 해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 자체가 부러지는 건 문제가 없고 라미네이트의 두께가 너무 얇았을 때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라미네이트 부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요새는 기술이 좀 좋아지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접착이 잘 되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접착만 잘 되면 사실 파절되고 이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니 심미 치료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좀 이쁘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속상할 때가 이쁘게 놓은 것들이 좀 처음보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예를 들어 치아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잇몸이 더 내려갔을 때가 제일 좀 속상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치료 전에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제 잇몸 상태라든가 교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교합이라는 게 좋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용을 하면서 힘을 많이 받으면서 치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또 잇몸 안 좋은 분들은 잇몸이 더 내려가면서 경계선이나 이런 분들이 비쳐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미리 잇몸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그리고 교합 분석을 한 다음에 선택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이건치과의 치료 철학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덜 깎고 내 치아를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깎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서 이제 불필요한 삭제를 하지 않고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환자분들 치아 건강을 좀 지키고 덴탈 IQ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메탄동 치과 서울이건치과 이재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